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개념을 설명드릴 거냐면, 바로 이 SCS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CSS라는 개념은 알고 있을 거예요. CSS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HTML에 스타일을 입히는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기법, 언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HTML은 말 그대로 이제 웹의 문서고, 그 다음에 CSS는 그 문서를 꾸미는 이제 스타일리스트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CSS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CSS를 작성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메뉴를 만든대요. 메뉴. 그러면 메뉴를 작업을 하는데 당연히 그거에 맞는 HTML 마크업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줘야죠. 메뉴에 맞는 구조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제 메뉴에 있는 A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메뉴 1에 UL, LI, A. 물론 여러분들이 이 1차 메뉴 아이템한테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여요. 근데 요걸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메뉴가 가지고 있는 2차 메뉴라든지 3차 메뉴에 접근할 때 어떠냐면 요게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ULLI 이 구조가 이 선택자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요소를 작업할 때 제가 반복되는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복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지시키기 위해서 클래스를 추가를 하거나 뭔가를 해가지고 중복되는 것들을 방지하는 작업들을 해줬죠. 그죠? 그래서 일반 CSS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CSS를 현장에서 실무에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쓰고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 거지만, 요걸 사용하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코드의 길이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요소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CSS를 대체하기 위한 언어가 아닙니다. 자, CSS를 대체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고, 이 SAS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냐면 CSS 전처리기예요. 전처리기. 그러니까 전처리기라는 걸 말이 전처리기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제 CSS 코드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A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CSS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CSS 전처리기는 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SAS 또는 SCSS인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SCSS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SCS는 뭐냐면 SAS로부터 파생된 전처리기거든요. 처음부터 나왔던 게 바로 SAS예요. 이 SAS라는 녀석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발생해서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게 바로 SCSS고, 이 SCSS는 뭐냐면 SAS랑 그 다음에 플러스 CSS 문법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웹 퍼블리셔들이 이 SCSS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대 웹 개발 트렌드는 뭐냐면, 여러분들 개발자는 아니지만 웹 개발의 트렌드는 컴포넌트 단위로 작업한다라는 거예요. 컴포넌트 단위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헤더에 들어가는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섹션에 들어가는 디자인이 있고, 푸터에 들어가는 디자인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웹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결국에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헤더, 섹션, 푸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우리가 레고 블럭처럼 블럭들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파일을 관리한다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엑셀만 모아놓는 파일, 그 다음에 한글 파일만 모아놓는 파일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내용별로 분류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폴더로 묶어서 관리하지 않게 되면 내가 어떤 걸 찾아야 된다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막 이곳저곳에 막 넣었다 생각해 봅시다. PC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바탕화면에 사진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진을 다 풀어놓다 보니까 내가 몇 월에 찍은 뭐 예를 들어서 봄에 찍은 뭐 어디에서 찍은 사진 뭐 그런 것들을 찾으려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봄, 그 다음에 뭐 여름, 그 다음에 뭐 겨울, 가을, 그 다음에 뭐 겨울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폴더를 관리를 했다면 어때요? 내가 어떤 사진을 찾고자 하면 그 사진을 찾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쵸? 자, 그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이라는 것도 여기 이제 이게 웹이라 했을 때 여기가 이제 헤더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도. 그 다음에 여기가 푸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 섹션 부분, 뭐 메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메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뭐 섹션 1, 2, 3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컴포넌트 단위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컴포넌트 단위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카카오뱅크만 해도 어때요?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지난번에 작업했던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요거 한번 봅시다. 완료된 코드 한번 볼게요. 요거죠. 자, 완성된 코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탑바 구현 시작이라고 만약에 안 써놨어요. 그러면 한 번에 요 녀석을 찾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힘들죠. 그렇죠? 어떤 특정 요소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탑바라는 녀석을 탑바라는 컴포넌트 하나의 폴더로 묶어놨다면 내가 어떤 디자인을 찾는다 했을 때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예요. 찾기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CSS라는 게 SAS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되면 낯설기 때문에 그리고 문법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CSS랑 굉장히 비슷한 문법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SAS 공식 홈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 SAS 공식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자, 요거 보시나요? 자, 요 내용물을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해석한 건 아니고 요걸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번역기를 돌려서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나옵니다. 자, SAS는 세계에서 가장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강력한 전문가급 CSS 확장 언어다. 이런 식으로 SAS가 그만큼 자기들은 뭐 CSS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CSS 대체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CSS를 조금 더 쉽게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SS는 웹페이지 스타일을 정의하는데 굉장히 좋지만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코드를 뭐 해야 된다? 코드의 길이도 길어지고 양도 많아지고 중복도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뭐다? 까다롭다. 그래서 이 SAS가 그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뭐다? CSS 전처리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SAS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정확하게는 SAS가 아닌 SAS에서 파생된 SCSS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S에 대한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